오랜만에 다시 쉬고 신년을 맞아서 기대수익이 다시 시작했고요. 오늘은 24강이고 노멀 서브그룹입니다. 오늘 리딩은 제가 할 예정이고 어, 이제 신년이니까 뭔가 어, 생각하시는 것을 그냥 나눠보고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잠을 좀 잘 자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잠을 못 자니까 뭔가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좀, 어, 페이스 조절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지치지 않고 다 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년에 음, 오버런 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년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또 계획을 세웠다가 며칠 만에 또 일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하던 걸 열심히 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저는 아직 신년 계획을 못 세웠는데요. 한 다음 주에나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슬랙에 남긴 것처럼 저도 좀 균형을 잘 찾아서, 네, 균형도 잘 찾고, 우선순위도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은 드는데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 저도 아직 뭐 한 해 목표로 할 만한 걸 딱히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어, 요즘은 뭐 9시? 늦어도 10시 이후에는 웬만하면은 화면을 안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어, 10시쯤 되면은 이제 모든 화면을 다 끄고, 뭐 책을 읽거나, 뭐 수학 공부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올 한 해 또 재밌는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그거 해신 지가? 어, 글쎄요? 3주 정도 됐을까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네. 뭔가 반전이 있습니다. 꽤나 오래 하셨는데 당연히 효과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는 효과가 없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좀 수업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앞에 내용 기억이 안 나서 리캡 내용을 좀 넣었는데요. 일단은 사이클릭 그룹입니다. 그 강의 노트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긁어왔고요. 사이클릭 그룹 그냥 쭉 설명을 하면 어떤 그룹 G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 G에 대해서 그 G로 스팬하는 그 집합을 사이클릭 서브그룹이라고 하고 사이클릭 서브그룹 제너레이티브 바이 G라고 하고 그리고 오더는 이 사이클릭 그룹의 원소의 개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것은 그 사이클릭 서브 그룹이랑 자기 자신이 같아지는 그런 그룹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코션트 셋인데요. 어, 이거는 프루프위키라는 곳에서 긁어왔고, R이 만약에 set S에 주어진
이퀄번스 릴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집합 S에 어,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X와 릴레이션 R로 관련된 그런 동치류를 R equivalence class라고 하고, 그리고 어, 그 R에 S 쿼션트 R이 그런 그 동치류들을 모아놓은 콜렉션, 어, 콜렉션 맞나요? 아무튼 셋입니다. 그래서 쿼션트 셋은 릴레이션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근데 또 G 쿼션트 H는 일반적으로 그 어, 그룹이 아니라 일단 쿼션트 셋이라고 하고, 그리고 G 쿼션트 H는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G 라지 H 이렇게 쓰이고요. 그리고 이 G 라지 H는 또 어, H의 모든 원소들을 다 모은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릴레이션을 준다라는 그 퍼센트 셋의 이 R이 뭔가 H를 고려를 해서 릴레이션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음, 그, 한, 한 동치류? 그러니까 한 코셋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H의 각각의 모든 원소가 이렇게 다 고려가 되는 거니까 뭔가 음, 이런 것을 릴레이션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00% 와닿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여기서 좀 100% 와닿으시게 이해하신 분이 계시는가요? 저는 솔직히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아, 주실 수 있나요? 그 쿼션트 셋의 정의를 보면은 앞에서도 사실 많이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릴레이션이 주어졌을 때 어, 이런 어떤 그 셋 안의 원소 X에 대해서 그 릴레이션으로 묶이는 그런 애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것들을 다 모은 것이 쿼션트 셋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쿼션트 그룹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그 G 쿼션트 H라는 노테이션이 그 릴레이션에 대응하는 이 H를 좀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음, 릴레이션은 뭔가 곱집합을 만들어내는 행위고,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그러니까 곱집합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건 어떤 순서상을 그냥 만들어내는 행위고,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순서상이 특정 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그냥 그 G의 원소랑 G의 서브그룹 H를 짝지어 주는데, 그때, 어,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말을 끝맺지를 못하겠네요. 네. 그렇게까지만 합치항법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 그러니까 G랑 G의 원소랑 H를 데려와서, 음, 예, H에다가 G를 그 곱하고,
또 G에 다른 원소를 데려와서 또 H에다가 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쿼션트 셋을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납득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미 이런 식으로 어 생각하신다면. 그게 그거랑 약간 다른데요.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G에다가 잠깐만요. 제가 주석이 이게 주석이 써지나 잠시만요. 주석 메뉴가 어디 갔지? 주석을 찾을 수가 없네. 아무튼 G에다 곱하는 게 그 H 원소가 아니고 그 H 집합 자체를 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G 쿼션트 H의 원소는 여기 나온 것처럼 G 곱하기 H 집합 전체,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들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은 GH,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 GH라는 이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렇게 또 한 번 물으면 이제 그 원소의 원소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써주신 것은 네, 원소의 원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를 다 음, 가져오고 H를 다 가져와가지고 G 하나마다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릴레이션이 두 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음, 그러니까 어, 릴레이션은 왼쪽 거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오른쪽은 그거에 파생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릴레이션을 주고 나면 일정 순서쌍들이 모인 집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G와 H의 모든 원소를 순서쌍을 만들어서 집합을 만든다는 개념이 GH 하나를 의미하는 건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G 라지 H 하나를 의미하는 건지가 그게 맞나요? 그게 왜냐면은 그 이 H가 뭐 정수다 이렇게 원소를 특정할 수 있는 거인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불가산이고 막 그러거나 그런 경우에는 H가 무슨 공간이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쪽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사실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그 어쨌든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는 H가 G의 서브그룹인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G가 무슨 그룹이고 H가 무슨 그룹인지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물론 뭐 G의 원소 그러니까 H의 원소라면 다 G의 원소에 들어가고 또 원소가 잘 정의될 때는 두 가지가 다 된다고 말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횡설수설해가지고 알아들으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릴레이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 G 라지 H를 모아다가 집합을 만드는 것만 릴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 G와 H의 원소를 곱하는 형태에 대한 거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뭐 그런 뜻이었어. 네네. 예, 예. 그 연산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그런 그룹 오퍼레이션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순서쌍만 생각하는 게 릴레이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G의 원소와 H의 원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그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뜻이었어요. 제가 여기 그 지금 주석 메뉴가 안 보이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주석이 되시나요? 저도 어, 것 같아요. 혹시 주석을 허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화이트보드로 넘어갈게요. 어,
아니면 그냥 주석을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에 플로팅 어, 메뉴에 그 네. 참가자에게 주석 허용 그게 아마 있을 거거든요. 호스트를 PC로 해두셨으면 음, 지금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는데, 위쪽에 그 메뉴에 보면 뭐 참가자에게 주석 허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PC에서 하고 계시다면 네, PC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잠깐 보여주시고 화이트보드로 가실 생각이었더라면은 화이트보드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음, 그냥 화이트보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노트를 화이트보드에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 구태영 선생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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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10시 이후에 화면 끄는 거를 좀 해봐야 일을 해야 되면 어떡하지?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는데 네, 파일 안 올리고 보이는 게 있어요. 맞는 거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뭐 하고 있었죠? 네, 그 G 쿼션트 H를 만드는 릴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네, 찾았습니다. 그, 저, 저는 그 김도화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해주신 H를 기준으로 릴레이션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완전, 어, 저도 저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딱 여기 오기 전에 운 좋게 22강을 복습하고, 그 영상 22강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딱 이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GH라는 거 정의 자체를 그 G 대시를 모으는데, 그러니까 G 대시와 그러니까 G와 릴레이션인 애들을 저희가 애초에 모으기를 G 대시와 저 G와 릴레이션에 있는 걸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릴레이션 자체를 저희가 이번 이 그룹 서브 그룹 H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G 대시 인버스? G 대시 인버스가 맞나? 아, 반대인가요? G, 그냥 G 대시가 아니라 G 인버스? 그 원래 저희가 모으고자 하는 G의 인버스, 그 다음에 G 대시 했을 때 이게 H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G 대시들만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적어주신 대로 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H를 기준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요게 H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G 인버스 G 대시가 어떤 H가 된다는 거잖아요. for some H. 그래서 G를 왼쪽에다 한 번씩 곱해주면 윤 날아가면서 딱 이 저희가 모은 G 대시들이 다 이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처음에 인버스를 여기에서는 앞에 인버스를 줬던 거죠. 그래서 네, 요게 레프트 코셋인가요? 네. 네, 그래서 딱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굳이 뭔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 그래도, 어, 근데 저 그룹 오퍼레이션이 뭔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냥 순서상만 표현을 하면은, 뭐, 앞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그래도 뭔가 이런 형태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집합에다가 릴레이션을 준다고 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주죠. 어, G 곱하기 G에다가 주지, G 곱하기 H로 뭔가 릴레이션을 만드는 경우는 일단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릴레이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관심 있는 거잖아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집합을 분할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G 안에 있는 어떤 그 원소들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려면 어쨌든 G에 있는 원소들 간의 릴레이션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할 테니까. 그때 우리가 관심 있는 릴레이션은 G 곱하기 G라는 그 곱일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고 그룹과 서브 그룹은 그냥 그룹과 서브 그룹이에요. 둘은 사실은 별개의 그 개념들이에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없어도 우리는 그룹과 서브 그룹 생각할 수 있고 그룹이랑 서브 그룹 없어도 우리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G라는 군과 H라는 부분군, 서브그룹이 주어졌을 때 신기하게도 이 G에 있는 아무거나 G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 G랑 H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곱했더니 이런 집합이 하나 생기고 여기 G1이라고 할게요. 또 여기는 G2라고 하고 또 G2랑 H를 모두 곱했더니 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분할이 되더라. 라는 거죠. 처음에 군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분할은 전혀 나오지 않았었는데, 분할이 되더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그 중간에 요 분할한 거에 항등원 네. 곱한 게 여기인 거죠, 그럼? 항동은 H 안에 있어야죠. 네. 예. 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당연히 G라는 군에다가 우리가 릴레이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은 이런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주고 싶지 않냐는 거죠. 이 안에는 G1도 있고 G1 프라임도 있을 건데 그죠? 있을 거잖아요. 이거 두 개가 이퀴밸런트 하도록 릴레이션을 주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릴레이션을 줘야 할까?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 보면은 아까 그 남김희 선생님이 쓰셨던 요런 요거 요게 나온다는 거죠. 강성 선생님, 방금 전에 그려주신 그림, 네. 그 맨 첫 부분을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예, 저 지금 박희 선생님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네네. 좀, 한 번 더 좀 직관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슬랙에도 잠깐 올렸는데 그 어떤 거를 증명할 수 있냐면은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저기 있어요. 그룹 그러니까 기본 그룹 G랑 그다음에 서브 그룹 H가 주어졌을 때 이때 어 임의의 뭐라고 할까요? 여긴 G1, G2라고 할게요. G1, G2에 대해서 뭐가 만족이 되냐면은 G1H 교집합 G2H가 공집합이 아니면 그러면 G1H랑 G2H는 똑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림 잘 그려주셨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해보면은 G1, G2 아무거나 골라요. 그 다음에 코셋을 이렇게 레프트 코셋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 교집합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둘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는 똑같거나 아니면 디스조인트 하거나 두 경우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G1이 만약에 저 색깔을 다르게 볼게요. 만약에 G1이 여기 있다. 그리고 G2가 G2가 만약에 여기 있더라. 그러면은 G2 곱하기 H도 결국 뭐가 되냐면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집합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갖고 네네. 있는 직관이랄까 이런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G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원소들이 다 있을 텐데 걔네를 H에 곱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디스조인트하게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G1이랑 G2는 분명히 다른 원소이지만 만약에 G2의 H의 원소를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H를 곱하고 G1의 H를 곱해서 같은 게 하나라도 나오면 그거는 이 두 개를 똑같은 걸로 보겠다는 그런 말로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G2H를 똑같은 걸로 보겠다. 진짜로 똑같다. 이 정의에 따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보겠다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예요, 둘은. 예, 똑같다. 예, 똑같다.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G 상태에서는 원소가 따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형태의 집합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G1H, G2H, 뭐 G3H가 다 같다. 그러면은 이 안에 이게 다 같은 거를 설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H를 곱했을 때 같은 것끼리 다 모으고 또 H를 곱했을 때 같은 것끼리 다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G에 있는 원소들을 새롭게 뭐 정렬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렬하고 어떤 대표 얘는 그러니까 2로 대표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기에는 2에 그 H를 곱했을 때 같아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텐데 다른 원소들도 그래서 대표격을 띠는 애들만 남기어도 G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배수끼리 모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나머지가 똑같아요. 아래 그 뭐야 노트에 나온 것처럼 사이클릭 그룹을 예를 들면 뭐 나머지가 똑같으면 다 똑같은 데에 넣고 다 똑같은 원소라고 치겠다. 약간 이런 거죠. 줄을 다시 세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네, 네네. 그, 원래 이거 질문 주셨던 분이 좀 어떤 직관을 얻고 싶으신지가 궁금해요. 네, 아, 그렇죠. 예. 최윤수님. 예.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한 5분 전보다는 훨씬 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브 그룹은 어떤 식으로, 군을 어떤 식으로 동작시키는 거냐면은 서브 그룹이 무슨 그 쿠키 틀 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모양의 쿠키 틀로 G를 딱딱딱 남김없이 분할할 수 있는 거죠. 왜 쿠키 틀이냐고 얘기를 했냐면은 G가 유한군일 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 H의 원소의 개수, GH의 원소의 개수, G1H의 원소의 개수, 원소 개수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뭐랄까 H를 어떤 면으로 보자면은 쉬프트 시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G1만큼 쉬프트 시키고 여기는 G2만큼 쉬프트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소이지만 생긴 건 똑같이 생긴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H를 제가 쿠키틀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분할이 된다면 지금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H의 크기랑 GH의 크기랑 똑같다. 요 그 크기의 면에서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기는 제가 뭐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이런 개념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분할이 되면은 그 분할을 만들어내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물론 그 어떤 군을 이퀴밸런스 아니지. 어떤 군에다가 줄 수 있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유일하진 않죠. 그런데 파티션이 주어지면 유일해지죠.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그럼 그 릴레이션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아까 적어주셨던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거 요게 나온다는 거죠. 아, 저는 설명 덕분에 이제 같은 질문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납득을 하셨나요? 그림이 명작인 것 같습니다. 쿠키, 쿠키 그림. 네, 그러면은 이제 G 쿼션트 H는 명확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룹이 아니라 이것이 셋인데 H가 G의 노멀 서브그룹일 때만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게 쿼션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쿼션트 셋이 아니라 쿼션트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드린 말씀은, 어, 일단 오버뷰처럼 말씀드린 거고, 그냥 이 강의 전체 내용이 노멀 서브그룹이니까 뒤에 더 풀어나갈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리캡해야 될 게 저는 22강에 나온 프로포지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강의에도 언급이 돼가지고, 증명을 제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다시, 이 내용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요렇게, 어, 두 개의, 두 개의 코셋이 같은데, 그 representative만 다른 이런, 조건에서, 오른쪽에 있는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자면, 네. 이쪽 방향은 일단은 왼쪽의 거를 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 왼쪽의 거 G1H, G2H가 같다고 하면은 이거는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G1 라지 H는 이렇게 되고, 얘는 G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서 H는 그룹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스몰 h로 항등원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G1에 항등원을 곱한 것, 항등원 연산한 것이 그 오른쪽 그룹에, 아, 네, 오른쪽 포셋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G1이 홀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건을 곱하면 되겠죠? G2의 여건을 앞에 곱하면은 G2 인버스 G1이 H가 돼서 이게 H에 들어가니까 어 얘를 보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G2E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위에 것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쪽 방향인데요. 일단 이것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음, for some H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G2는 G1 G1 G1H가 되고 맞나요? 잠깐만요. 얘를 보여야 되니까 네 여기서 어, 또 G1H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G1H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G2H 해서 위에 얘를 집어 넣으면은 G1H 기호가 헷갈리네. 그렇게 돼서 여기서 요 H는 썸이니까 냅두고 얘는 arbitrary인 것 같아서 하나로 치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얘가 G1 H가 돼서 왼쪽 식과 같아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네, 여기까지가 리캡이고, 오늘 할 내용은 노멀 서브그룹인데, 그거는 일단 정의부터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어, 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지랑 좀 와닿지 않는 면이 있어가지고 예시를 좀 뜯어보면서 봤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 이 쥐도 임의의 쥐잖아요. 이런 것도 예시를 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적어도 썸은 왜 아닌지는 알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 원래 하듯이 정의부터 맞춰보고 시작을 해봅시다. 어, 하면은 일단 G의 서브그룹 H가 있는데 그 H가 노멀 서브그룹일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G의 원소, G의 임의의 원소, 스몰 g 그리고 h의 임의의 원소 스몰 h에 대해서 g g 인버스가 h의 원소일 때 그 h를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합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룹 G가 있고 G에 서브그룹 H가 있을 때 모든 G의 원소 G와 H의 원소 H에 대해서 G 인버스가 H의 원소이면 H는 G의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합니다. 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주어진 그룹 G에 서브그룹 H가 있을 때 H를 노말 서브그룹이라고 하는데, 어, 만약에 임의의 그룹 G의 임의의 원소 스몰 g와 어, 서브그룹 H의 임의의 원소 스몰 h에 대해서 G 인버스가 서브그룹 H에 속하면 H를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는데, 뭐 사실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G 인버스 H, G가 H 속해도 똑같이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걸까 해서 될 것 이렇게요? 네,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네, 저도 그 질문을 가졌었는데, 네, 사실 엄밀하게는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거 예시를 보면은 되게 네, 자연스러워요. 이게 두 개가 같다는 게. 네, 그 어쨌든 G 인버스도 G의 원소이기는 하니까 그래서 저 지금 드는 생각이긴 한데 예, 이거 예시 근데 보면 그렇긴 하겠네요. 네, 어쨌든 이 쥐도 임의해지니까 네, 네, 또,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룹 G가 있고 서브그룹 H가 있을 때 그 H가 노멀 서브그룹이 되려면 모든 H의 원소, 그다음에 모든 G의 원소에 대해서 G 인버스가 H에 들어가야 한다. 해보신 건가요? 저요? 아, 나머지 분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네, 네. 어, 그 GS 서브그룹 H가 주어졌을 때, 그 H랑 G가 이 밑에 조건을 만족하면은 H는 G의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은 이제 임의 H의 원소와 임의 H 원소 H와 스몰 h와
임의의 G의 원소 스몰 g에 대해서 어, GH, G 인버스가 그 H의 원소이면은 네, H를 G의 노멀 서브 그룹이라고 합니다. 끝입니다. 저도 할까요? 네, 하고 싶으시면. 어, 군 G랑 G의 서브 그룹 H가 주어져 있을 때, 만약 H의 임의의 원소 H, G의 임의의 원소 G에 대해서 GH, G 인버스가 H의 원소이면 우리는 H를 G의 노멀 서브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정의는 이렇게 됐고, 저는, 좀 와닿으려고 S3를 가지고, 그 S3의 노멀 서브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나가기 일단은, 전에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있는데 이거 더 지나가면 못 여쭤볼 것 같아서 이거 모양이 그 컨주게이션 액션이랑 똑같은데 그렇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얘를 X라고 치면? 어, 그 강의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컨주게이션 형태라고 뒤에 또 나오나요? 그룹 액션과 언급이 안 연결짓는 됐네. 부분이? 전 뒷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안 그러면 나왔어요. 나중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야 배웠던 거랑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그래서 질문 네. 드렸었어요. 뭔가 연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안 되면 뭔가 이상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다음으로는 그 S3의 노멀 서브그룹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봤는데, 어, 딱 6가지밖에 없으니까 다 쓰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좀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는데, 이렇게 아이덴티티 함수인 것을 1번으로 묶었고, 그리고 2번째로 묶은 것은, 어, 이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같아지는 거, 이렇게 묶었고, 3번째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멀 서브그룹을 만들려면은 서브그룹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조건이 닫혀 있고 결합 법칙 성립하고 항등원 있고 여건이 있는 그런 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요. 일단 함수의 그러면 합성이니까 그 결합 법칙은 여기서 원소가 함수인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함수의 합성이 연산이니까 결합 법칙은 무조건 성립을 할 거고 어, 만들면서 체크해 봐야 될 게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항등원은 또 상등함수로 일단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는 해결을 시켜놓고 어, 뒤에 거를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째는 노멀인데, 어, 이 1, 2, 3 중에서 좀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요 2번 중에서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일단 항등원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죠. 항등함수. 다음에 2, 2, 3, 3 해서 얘를 포함시키는 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네요. 음, 일단 연산을 시켜봐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있고, 아, 이거에 앞서가지고, 그 정의부터 다시 보면은, 이게 G, H, G, 벌스가 다시 요, 서브그룹에 포함돼야 이게 노멀 서브그룹일 텐데, 그러면 요 H를 이렇게 놓고 그 G를 합성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G랑 G 인버스니까 이렇게 반대로 되는 그림을 그려야 될 거고요. 일단 아무거나 하나 해보면은 그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만약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조건 H가 나오잖아요. 얘랑 무조건 같아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G가 만약에 폴섬 G면은 되게 자명해지는 모든 H가 이렇게 다 연산하면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G에 대해서 일단 고려를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음에, 어, 요런 거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원래 저희가 넣었던 얘랑 같아지는 상황이니까 또 패스를 하고, 이번에는 요런 애를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1은 3으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1로 갑니다. 그러면은, 보니까 그, 얘를 또 포함시켜야겠네요. 만약에 얘가 들어가면. 그래서, 1, 2, 3, 1, 3, 1은 3, 1은 2, 근데 저기 2는 3이 3으로, 3으로 가지 않네. 그런가요? 아, 2로 갔다가 1로 가는 거군요. 아,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얘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얘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1은 1로 가고, 2는 3, 3은 2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요런 애를 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애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싹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얘는 아예 들어가거나 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그렇게 컨스트럭트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그 얘를 넣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요. 상등원 포함시키고 얘네 중에 하나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여건이 일단은 포함이 돼야 되니까 뒤집은 거 얘도 일단은 같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음, 그리고 어, 이걸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또 G의 원소 아무거나 또 데려가 봅시다. 이런 거? 1은
1로 가고 2는 1로 하면 3으로. 아닌데. 잠깐만. 이, 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있으니까 됐고, 이런 식으로 뭔가 체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음, 얘가 얘 두 개도 같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이렇게 그려보고 그리고 그, 그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그 삼각형 기하학적 의미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해외 보기는 했는데 저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넣고 하는 게 뭔가 엄청 큰 의미를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합니다. 어, 그래도 이거 언급한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번 그룹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3은 냅두고 이렇게 대칭 이동한다고 했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입니다.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 혹시 여기서 좀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삼각형으로 만드는 함수의 일부가 S3로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똑같은 건가요? 저 S3는 그 시메트릭 그룹인데, 어, 그 세 가지 원소로 만들 수 있는 퍼뮤테이션을 모두 모아놓은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상태대로 짝을 지으면 지금 삼각형끼리 짝을 지어서 그거를 함수라고 하면 똑같은 게 되는 상황이 아닌 건가요? 예를 들어 여기 이 그림을 기준으로 볼 때 이거를 이렇게 지금 그려주신 것처럼 뒤집으면 3, 2, 1이 될 텐데 네. 그러면은 1, 2, 3을 1을 2로 뭐 2를 1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상하겠구나.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될 텐데 1, 2, 3을 해서 2를 1로 1을 2로 3을 3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지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네. 여기서, 그 맞습니다. 이거 말이 그 말인 거죠. 대응시켜가지고, 예, 같은 말인 거죠. 이게 원소 네. 하나라고 치면.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멀 서브그룹을 만들려면은 그 찾아보는 방법이 GH 지인버스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 원소 6개를 일일이 다 넣어보는 거를 지금 일부를 해주신 거죠. 네. 좀 감을 잡아보려고요. H 하나 잡아가지고. 그러면, 어, 지금 이게 G인 거잖아요. S3가 G인 거잖아요. 맞나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H는 누구인 거예요?
그 H를 제가 만들려고 시도를 해본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순서가 그 G를 정의하고, 그리고 H를 정의한 다음에 GH, G 인버스가 H에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본 이 순서인 건가요? 근데 두 번째 H를 정의를 했다기보다는 저 H가 노멀 서브그룹이 되도록 한번 모아보자 였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H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G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GH, G 인버스가 H에 들어가는 H를 찾으려고 하신 거네. 네. 아, 네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1, 2, 3으로 나누신 게 그냥 이제 뭐 예를 들면 1번은 항등원이고 2번은 그 이거 뭐라 그러지? 그 리플렉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는 거고 3번이 저는, 로테이션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네. 그렇게 나눈 거는 맞습니다. 아, 일단은 네. 그려보다가, 네. 얘는,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 처음에 서브그룹 조건에서 여건이 있으니까 얘는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 애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아무튼 생각의 흐름은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세팅에서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넣으려면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이거랑 이거 세 개만 넣어도 노멀 서브그룹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두 개도 한 개를 넣으려면 반드시 하나가 딴 것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얘가 같이 묶여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하고 얘도 같이 묶여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했어.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요렇게 묶이면은 이게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 그, 요거 있잖아요. 제가 요거 굵은 글씨로 쓸게요. 아니, 잘못 뭐, 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G, H라는 서브 그룹, 그러니까 G의 서브 그룹이 주어져 있을 때, 요런 공식이 있어요. 는 H의 크기에다가 G 쿼션트 H거든요. 절대값은 다 크기예요. 무슨 네. 말이냐면 서브 그룹의 크기는 그 그룹의 크기에 약수여야 돼요. 네. 어, 그래서 사실은 S3는 그러네요. S3의 서브 그룹의 크기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에요. 음, 근데 이 음, 저희 아까 여기 해볼 때 얘를 넣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만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도 넣어야 됐고 그럼 얘를 넣으려면 얘도 넣어야 될 거고 그럼 이거 해보니까 근데 얘를 넣었을 때는 얘는 안 나왔었던 거 아닌가요? 여기에 이게 나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 생각, 얘가 얘입니다. 그러네요. 다 못 찾았나 봐요.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그 1번 묶음과 2번 묶음만 다 넣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게 다시 보니까 이런 형태가 돼야 하는데
어쨌든 G의 원소가 다 넣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2번, 3번을 어떻게 대충 섞든가 해야지 문제가 근데, 해결되지. 네, 덜 찾은 것 같은데. 예, 아마 그런 것 그러면 같습니다. 다 넣어봐야 얘 돼서. 얘랑 얘 넣은 세팅해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 방금 박진선 선생님 해주신 말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찾을 때, 그, 합성할 때 G의 원소인이 6개를 다 넣어봐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려요. 아, 네. 근데 아, 가운데 다 나온 H 줄 함수가 알았는데. 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H도 이 6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고, G도 어쨌든 6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잖아요. 그런데 H를 어떻게 잘 뽑으면 G 원소를 다 가져와가지고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했을 때 이 전체의 일부가 나오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퍼 서브그룹을 만들려고 한다면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원서를 다 가져가서 다 넣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라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얘를 어떻게 고르느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잘못 고른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어떤 얘를 고르면은 아마 6개를 다 넣어야 그룹이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뒤에다가 어차피 지 종류를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를 잘 고르면 뭐 당연히 항등원 같은 거 고르면은 좀 일부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넘겨주는 거니까 극단적으로 근데 말해서 H가 항등원이면은 그냥 이거 3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두 개일 수도 있지 않나요? 왜냐면 얘는 그 뭐야 역함수랑 원래 함수가 똑같으니까 얘랑 2개만 데리고 와서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거는 더 추가해야 되는 게 뭔가 계속 이렇게 그거는 나왔었는데. 나머지를 다 또 넣어봐야 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넣어봐야 돼서. 예, 예, 예. 근데 네, 방금 요렇게 넣는 걸로 얘가 지금 G를 각각 얘랑 얘로 잡은 건데 또 요렇게 나왔고 음, 걔는 제가 다 해본 것 같은데 아닌가 덜했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그림에서 지금 그 얘랑 얘가 서로 반대 함수여야 되지 않나요? 같은 걸 앞뒤에 어디요? 넣으면 안 되고 네, 요 지금 그림. 반대로 넣었습니다. 아, 아, 1이 3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이 안 2로 해본 게 봤으면 네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안 해본 게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인가? 지금 뭔가 저 컨주게이션 액션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잡으면은 애초에 서브 그룹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두 개를 합성하면은 얘가 나오거든요. 그, 뭐뭐 두 개였나요? 아까 어쩌어요 요거랑 요거랑 합성하면은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 그러네요. 그 닫혀있다를 써야 된대요. 네, 그러면은, 그럼 얘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싹 다 들어가거나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H를 이걸 골랐을 때 상황이 그런 거죠. H의 원소를. 네, 일단은 얘를 포함시키려고 해봤을 때는 다 들어가야 된다.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사실은 이 S3는 그 서브 그룹이 그렇게 몇 가지 없을 거예요. 요거 항등원 하나 들어간 거랑 그다음에 원소 두 개짜리는 요렇게 묶인 거, 요렇게 묶인 거, 요렇게 묶인 거 세 개. 그리고 원소 세 개짜리는
요렇게 묶인 거 하나. 네. 그거 말고는 서브 그룹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 볼 거는 그렇게,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만 체크를 해보면 되고요. 음, 근데 아까 해 보셨듯이 이게 들어가면 뭐 얘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말이면 네네. 거기에서 이미 이거 세 개는 어차피 뭐 어떤 걸 그 뒤집느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이거 세 개는 일단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단 나가리고 그 한동안만 들어간 거는 노말 서브 그룹이 되고요. 왜냐면 어차피 가운데는 이걸 가운데 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G 인버스니까 당연히 H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하나만 들어간 건 될 거고 전체 다 들어간 것도 당연히 될 거고 음, 그러면 이제 확인할 부분은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보면 되죠. 음, 그런데 어차피 그 서브 그룹 안에 들어간 것끼리는 이걸 당연히 만족할 테니 G를 이거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 골라서 한번 해보죠. 네. 음, 그러면 1이 1로 가고, 2가 1로, 3이 2로 가네요. 1은 3으로 가죠. 어, 아, 아까랑 뭔가 같은 실수를 한 것 같은. 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 H에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네. 근데 뭔가 그, 여기 들어가는 애가, 어, 요 셋 중에 하나면은 뭔가 같은 작용을 할 것 같다는 게, 음,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럼 이건 그려보고도 했을 때 약간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어, 뒤집고 틀고, 뒤집고 회전하고 뒤집는 행위가 그 뒤집는 걸 어느 축으로 해도 지금 뭔가 같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 아닐까요? 근데 뭔가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뒤집고 회전시키고 다시 뒤집는 건데 결국은 두 번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순서가 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페리티라고 해야 되나? 돌아가는 순서가 안 바뀌겠죠. S3 중에서 돌아가는 순서가 안 바뀌는 거는 요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다른 거를 해볼 필요가 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는 1번만 들어간다. 아니면은 1, 2, 3 다 들어간다. 그리고 1, 3 들어간다. 겠네요. 프로필 서브 그룹이면 빼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개짜리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건? 그거는 노멀 말고 그냥 서브 그룹일 때만 서브 하시면. 그룹은 있는데 노멀은 아닌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왜 노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보통 같지가 않아서. 혹시 이 예시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분이 더 있으신가요? 뭐, 불편한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이 정도 예시면은 정말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까지 나온 얘기들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은 오늘은 너무 준비한 거 뒤에까지는 다 안 할 생각이고요. 어, 뒤에 어떤 거 나오는지 흐름만 좀, 앞에 초반 흐름만 좀 짚고 넘어가면은, 아무튼, 원래는 G 퍼센트 H가 셋인데, 저희는 이것을 그룹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음, 왜, 왜 이런가는 뭔가 연산을 하나 더 주면, 그래도 그룹이면은 그 코셋 하나하나를 원소로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성질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정도로 저는 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을 그룹으로 만들 때는 결정적으로 연산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밑에 이렇게 연산을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하게 됩니다. 코셋 간의 연산을 뭔가 그룹 오퍼레이션이랑 좀 잘 호환되는 방식으로 뭔가 정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웰 디파인 되는지를 아래에서 쭉 보이고 있고, 그것이 거의 2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어, 또 어, 그 레프트 코셋이랑 라이트 코셋이 같은 것이 또 어, 노멀 서브 그룹이랑 필요 충분 조건인데 이것도 엑셀사이즈로 남겨놨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시간에 뒷부분 더 이어서 할게요.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여기 그 세 번째 장에 make quotient set GH가 그룹이 되기 원한다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연산이 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이 모양이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도 솔직히 갑자기 좀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사실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넘어갔었는데. 그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요? 여기? 이 핑크 말씀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예시가 딱 그 필요한 부분 얘기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G 마트 4G라는 게 그러니까 정수라는 집합을 분할한 거잖아요.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들, 1인 것들, 2인 것들, 3인 것들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 연산의 대상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얘는 집합이거든요. 집합 간의 연산을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합은 원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왜 잘 되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 0, 그러니까 대표원이 0인 그 정수는 0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긴 4도 있고 8도 있고 4의 배수는 다 있을 거고, 여기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들은 전부 다 있을 건데 여기서 아무거나 꺼내고 여기서 아무거나 꺼내도
정확하게 이 집합이 걸 나온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이 연산이잖아요. 이 밑에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그냥 집합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겼으면 아무렇게나 생겼다면 당연히 이 등호는 성립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뭔가 집합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 이 0으로 대표되는 이 집합을 이 연산, 더하기라는 연산이 주어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이죠. 군으로 보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 얘기는. 그러면 이 덧셈은 뭐냐 도대체? 덧셈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거냐? 라고 그거를 좀 살짝 추상화를 시켜서 표현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뭔가 그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서브 그룹이 있고 서브 그룹의 대표원에 해당되는 G랑 G 프라임이라는 게 있고 G랑 G 프라임만 싹 꺼내가지고 연산을 시킨 다음에 G가 대표원인 어떤 그룹을 우리가 GH라고 썼고 G 프라임이 대표원인 어떤 서브 그룹은 아니죠. 서브 그룹 아니죠. 다시 말할게요. G가 대표원인 어떤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을 GH라고 쓰고 G 프라임이 대표원인 G 프라임 그 부분 집합을 우리가 G 프라임 H라고 써 놓은 다음에 이 둘 간의 연산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했던 것을 추상화를 시켜보면은 결국 어떻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냐면은 여기서 G만 꺼내고 여기서 G 프라임만 꺼내고 두 개를 연산을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여기다 H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시를 보면은 GH를 만약에 제로로 하고 G 프라임 H를 1로 하면은 어, 요 H가 약간 쿠키 틀? 그러니까 이게 제로인 것 같고 그러면 G를 0 그리고 G 프라임을 1로 생각을 한다면은 G G 프라임이 그 0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러면 얘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연산이 지금 더하면 1일 텐데 뭔가 여기 대표원을 이렇게 1로 가지면서 뒤에 H가 있는 그런 것과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네. 여기서 정확하게 H가 그러면은 그냥 사실 H가 잘 감이 안 잡혀서 여기서 뭐라고 4G 이걸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그룹이 되려면은 네네. 여기서는 요 4G가 H죠. 여기서 뭔가 저 이런 것도 봤었는데 얘가 노멀 서브 그룹이고 이게 나머지 코셋이다. 노멀 서브 그룹이 아닌 나머지 코셋이다. 이런 것도 봤었는데 음, 어쨌든 저는 되게 저도 처음에 왜 이게 이렇게 생겼나 그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새로 생각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셋의 형태를 봤을 때 변하지 않는 거는 H고 변하는 건 앞에 G들인데 이걸 연산을 만들어 갖고 그룹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산이라는 게 G와 G 프라임을 연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서 G의 원소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사실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그리고 또 이게 G의 원소니까 자연스럽게 그 GH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연산처럼 말할 수 있겠다.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앞에 얘가 오는 게 그러니까 가장 설명하기가 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얘는 자동으로 G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연산한 결과니까. 저도 뭔가 필연 같은 거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 생각했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걸 생각해낼 것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여기서 데피니션으로 가져온 부분이 지금 여기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더하기를 이렇게 정의한 거잖아요. 콧새끼리의 연산을. 네. 네. 그래서 그냥 이 예시가 그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혹시 나머지 코멘트 더 있으신가요? 코멘트는 아니고 그 이런 예시를 시간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걸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뭘 써야겠다. 그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GL2라고 쓸게요. 요거는 2x2 행렬 중에서 행렬식이 0이 아닌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1001도 있을 거고, 뭐 2003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행렬식이 0이 아닌 거 전부 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페셜 리니어 그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 2x2 행렬 중에서 행렬식이 1인 것들만 전부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1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우리 회전 행렬 알잖아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 있죠. 이런 것도 들어있고, 뭐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100 마이너스 1도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다 들어있어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 게, 일단 서브 그룹이거든요. 요거는. 서브 그룹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드릴 그 이야기거리는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스페셜 리니어 그룹이라는 게 이렇게 안에 서브 그룹으로 들어있잖아요. 제너럴 리니어 그룹을 스페셜 리니어 그룹으로 퍼센트 시키면은 어떤 것들끼리 모일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서브 그룹이기 때문에 쿼션트는 가능합니다. 쿼션트 한 것이 그룹이 되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직. 어, 뭔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행렬식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다 써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똑같은 요 파이 조각 안에 들어있는 것들끼리는 어떤 릴레이션이 만들어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캡처해가지고 슬랙에 올릴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스터디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소감 말하고 끝내면 될 텐데, 어, 뭔가 저 예시가 되게 저는 금방 하고 약간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 틀린 거 발견해 주셔가지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서브 그룹이 있으면 그룹을 커션트 할 수 있는데 그 그룹을 커션트 하는 서브 그룹이 노멀 서브 그룹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노멀인지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 노멀 서브 그룹으로 쿼션트를 하면 쿼션트 셋이 아니라 쿼션트 그룹이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룹으로 만드는 노멀라이저 같은 역할을 하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불사조 같이 살아나는 스터디네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거 스터디 같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오늘 또 새삼 느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처음에는 진짜, 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꾸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게 참 신기해서,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잘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